안녕하십니까. 시카고 라이프의 육원자입니다. 저는 1973년도에 미국에 이민 와서 40년간을 시카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1987년에서 88년 3월까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제가 또 한 40이 돼서 인생에 책임을 지라는 그 나이에 재정 상담가로서 메리 프라이스에서 25년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일생 일대의 제3의 도전인 시카고 그 톡쇼 MBC 방송에서 시카고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맡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맡게 돼서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첫 방송 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 미국에서 살다 보며 또 여러분들과의 살아오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들에게는 항상 그 소통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즉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소통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각계 각층에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모실 거지만 오늘은 특히 두 분을 모시고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행복. 저는 이 방송이 시카고 교민들과 소통을 해서 정말로 재미있고 유익하고 행복한 방송이 될 것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는 정신과 의학 박사이신 그 최선옥 박사님을 모셨고요. 또 한 분은 이상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첫 녹화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두 분이 우리 최 박사님부터 그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앞으로 많은 성공이 있을 거를 저는 믿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소개한다면 제 이름은 최선옥이고요. 제가 정신과 의사로 30여 년간 개업을 하고 이제는 은퇴해서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그런 것으로 제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럼 이상돈 선생님. 예, 우선 개국 시카고에 이렇게 오픈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이민 세대로 말하자면 이제 10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뉴 제너레이션 세대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시카고 온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MBC TV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학 동창 두 분이 아주 MBC TV 80년대 초반에 한 친구는 쇼 프로그램을 아주 뭐랄까 그때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 백댄서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장 PD 우리 친구가 쇼 무대를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친구는 교양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나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한 우리 또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MBC TV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인연이 또 있고 어쨌든 또 시카고에 이렇게 오픈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을 앞으로 매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방송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 될까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조언을 좀 최 박사님 먼저 간단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인들한테 관심이 있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조사를 좀 해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유권자씨께서 생각하시는 교인들의 관심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계속
트라이 해보는 것이 좋죠. 뭐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지만은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좀 정신과적 면에서 얘기할 것이고 또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게스트를 해서 톡쇼를 하시면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특별히 우리가 시카고 라이프인 것만큼 살아가는데 우리 감정에 이렇게 와닿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상돈 선생님은 어떻게 조언을 주시겠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이게 방송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최근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가장 적용한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뭐랄까 어떤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라 이런 측면에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부분이 이제 기술 이런 거 다 개발이 다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TV 문화 매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어떤 재미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요새는 그러지 않습니까? 회장을 뽑아도 말이죠. 재밌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괜히 회장 폼 잡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럴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름지기 하여튼 지금 왜냐하면은 엔터테인먼트 시대에 우리가 재밌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분이 특별히 재밌는 말씀을 그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방송의 주제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시고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우선은 행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러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정신과 박사이신 최선옥 박사님께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를 다 충족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그런 기분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경쟁을 해서 1등을 했다든지 또 무슨 상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 오는 그런 일시적이지만 그때 오는 행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그렇게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해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는 동물이죠. 동물 같으면 거기서 끝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룹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인정받는 거, 또 남한테 존경받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중에서도 자기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내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의 생애 중요한다는 것을 느껴야지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거기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있으므로 내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줘야 한다고 저는 사람들한테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또 이상돈 선생님은 박사님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말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제가 이제 잠깐 주제를 저는 이제 어차피 전공이 경영학하고 이제 그런 경제를 좀 실무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이제 하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매 시간마다 의사 결정을 합니다. 저희 용어로 이제 소위 말해서 하루의 일과도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순간순간 결정을 할 때 말이죠. 본인이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정리하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후회 없는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도 내가 지금 크레딧 카드 한도가 있는데 이걸 이 정도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야지 사고 나서 이게 좋은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크레딧이 쌓이는 게 되지만 말이죠. 이게 조금 과욕을 해갖고 나중에 뒤에 생각 안 하고 결정을 했을 경우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갖고 고민이 된다 이거지. 이거 행복한 결정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예, 행복을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군요.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각자 나름대로 행복에
어떤 거라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것이 되게 많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또 돈이 많이 있다든가 또는 무슨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소유했다든가 또는 명성을 얻고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바깥에서 오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행복을 결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정말 바깥 것들은 변할 수 있지만은 내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조건 중에서 사람들 생각에는 돈이 많으면은 더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분으로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통계라도 있으십니까? 예, 이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돈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많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만 불을 목표로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50만 불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 부가 증가하는 데 따라서 행복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우리 경제학 용어로 이제 한계효형 체감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똑같이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에 가면은 그 수준이 뭐 예를 들어 100만 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수준에 가서 100만 불에서 다시 500만 불이 되는 고기에는 효용이 체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사 결과가. 그래서 행복도 역시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하나의 돈이 많다 그래 갖고 그거에 말해서 비례해서 하진 않는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죠. 예.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액수가 더 많은데요. 저는 제가 읽은 거 보면은 뭐 $500,000 정도가 아니고 그죠? 한 10만 불 정도 벌면은 해피한데 그 이상 버는 거는 행복을 더 가져오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로 물론 이제 그 수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글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죠. 그거는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 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내적으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거는 변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돈을 잃을 수도 있고 파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해서 굉장히 해피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외적인 조건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졌다가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친구가 배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경향에 있는 거 하나 제가 얘기 드리면 그저 이야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아라비아에서 온 얘기인데요. 어떤 남자가 아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백다드에 가가지고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면 내 아내감으로 적당하다. 그래서 사귀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굉장히 unkind하고 아주 성격이 정말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탄불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 여자는 참 아름다운데 또 거기다 kind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야, 이 여자 괜찮다. 그래가지고 또 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너무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고 야, 이런 여자하고 내가 어떻게 아내를 삼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카이로에 갔어요. 가가지고 만났는데 이 여자는 정말 퍼펙트한 거예요. 아름답지요. 카인드하지 마음이 참 착해요. 그런데다가 또 똑똑해요.
그래서 야, 이 여자야말로 내 와이프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청혼을 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냐면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합니까? 당신의 자신을 좀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재밌는 얘기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 조건, 남한테 대한 그런 것은 많이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경향이 적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수입이 돈을 얼마나 벌어야 행복한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난번 언제 기사에서 봤는데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그 코누스라는 그분이 7만 5천 불 그러니까 인컴이 1년 수입이 7만 5천 불까지는 그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데 일단 7만 5천 불이 넘으면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10만 불을 번다고 해서 또는 20만 불을 번다고 해서 그 행복 지수가 높이 그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그 얘기가 돼 있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일에 성당에 갔는데 그 신부님이 아프리카에서 오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은 저희 본당 신부님의 그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프리카의 그 나라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신부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주 행복하냐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다든지 그런 대로 행복하다 이렇게 그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신 거예요. 당신이 보실 때는 어떻게 맨발로 살고 옷도 없이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하고 믿기지 않은 사실을 그 보시고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어떨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낍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은 보통 느낀다고 하죠. 그러니까 행복은 가슴에 있는 거지 우리 머리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족스럽게 됐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건강이 중요해요. 사실 아프면은 행복하기가 어렵죠. 모든 그렇죠. 조건이 잘 갖추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행복한 것에. 그 외에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그것으로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는 것이 사실은 모든 행복 중에 제일 중요한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먹을 게 많고 돈도 많고 예쁜 와이프도 있고 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잘생긴 남편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도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어떤 때 행복을 느끼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 행복하려면은 그냥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행복하려면은 행복도 연습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스티븐 코비라고요. 아주 유명한 컨설턴트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7가지 습관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한 구절을 소개시키는 뭐냐면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왜냐면 다 현대에서 바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거나 아니면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냐. 그 답이 뭐냐면은 일의 경중 완급에 따라서 결정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일은 쌓여 있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순간이 매 그 시간마다 닥칠 때 우리가 가장 그 결정하는 그 순서에 최고 우선순위를 놓는 것은 어떤 게 가장 급한 거냐 이거죠. 일 처리하는 순서를 딱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어떤 것이 또 바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처리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곧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게 중요한 일이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가려서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어떤 시간 관리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제 행복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주말마다요. 제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주말마다 저희 그 남편이 좋아하는 포테이토 팬케이크를 제가 합니다. 보통 때는 살림을 잘 안 하지만 포테이토 팬케이크를 구워서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맛있는 커피를 갈아서 그렇게 마실 때 저는 굉장히 그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행복은 아까 우리 최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고 그리고 그 내적인 것 중에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꼭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행복도 우리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행복도 그 연습을 자꾸 해서 내가 행복해지려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보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각자 행복하게 살고 싶다, 또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원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뭔가 이런 그 생각을 안 해보시거나 또 너무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뭐 그런 그 시간에 할애조차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으면 참 이상한 소리 같지만 행복은 결정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자식들이 나한테 선물을 많이 가져오면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을 때 행복하다. 또 뭐 친구가 나를 알아주면 또 뭐 교회 가면 남들이 다 인사하고 이래야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기로. 그래서 어떤 여행을 간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호텔방이 좋았다든지 음식이 좋았다든지 이러면 나는 해피할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난 불행하겠다 이러고 가면은 결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happiness is a decision 이러는 얘기를 하나 제가 어디서 한번 들은 게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90이 넘은 할머니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she's legally blind. 그래서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널싱홈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널싱홈에 가는 날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설명을 해요. 이 방은 말이죠. 어디에 커튼 색깔이 어떻고 창문이 어디 있고 베드가 어디 있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할머니가 I love i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벌써 좋아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면 남이 그것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혼자 있어도 즐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독서를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방법, 그림을 그린다든지 취미 생활을 해서 자기 자신이 혼자 있어도 남이 나를 해피하게 해줘야 해피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해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하고 같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남하고 같이 하는 것을 더 원해서 가령 부부가 둘이 나가서 저녁을 먹을 일이 있을 때 친구 하나를 불러서 같이 가서 먹으면 얘기도 더 재미있고 또 더 즐길 수 있는 거고 또 그 다음번에 또 친구가 나를 인바이트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 중에서 한 번도 다시 인바이트 안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친구로 삼지 마세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끝으로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책이 하나 있어요. 알케미스트라는 책인데 한국말로 연금술사라는 걸로 번역이 됐죠. 근데 그게 65 밀리언이 팔린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가 여태까지 읽은 책 중에서 제일 감명 깊었다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 무슨 스토리가 하나 나오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자가 자기 아들한테 너 저기 한참 가면은 사막을 한참 지나가면은 현명한
사람이 하나 사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행복의 비밀을 알아보라 이렇게 아버지가 보냈어요, 아들을. 13살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40일 동안 걸려서 그 사막에 있는 그 현명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40일이라는 게 40자가 상당히 그 성경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행복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우리 집이 너무 크고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걸 다 보고 나서 내가 사는 환경을 봐야 나한테 충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가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오라. 거의 2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스푼 하나를 주면서 거기다가 기름 한 방울을 딱 넣고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기름을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 기름이 떨어질까 무서워가지고 진짜 돌아다니긴 했지만 하나도 못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현명한 사람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너 그 리빙룸에 가면 여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거 봤냐? 못 봤습니다. 저 계단에 올라가다가 큰 조각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훌륭한 조각인지 아냐? 그것도 못 봤어요. 그랬더니 요담 또 한 번 가서 봐라. 근데 이번에도 스푼에다가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주면서 이걸 들고 가서 다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하다는 것들을 다 보고 정원도 보고 뭐 다 봤어요. 그러는 동안에 돌아왔는데 너 그 오일이 어떻게 됐냐? 기름이 어떻게 됐냐? 근데 없어요. 다 그 보느라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근데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현명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는 이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복할 수 있냐 하면은 그 오일을 스푼에 있는 기름을 떨어뜨리지도 말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다 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라. 그러면 너는 확실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알케미스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최고로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꿈을 찾는 생활을 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예, 두 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좀 서머리를 해보면 우선 행복이라는 거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거고 또 행복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신 분들은 행복해지는 거고 그리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의식주의 해결의 그 어마운트가 그 말씀드린 7만 5천 불인 것 같아요. 1년 수입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바쁜 이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라고 하지 말고 기름만 쳐다보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필요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많이 갖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서머라이즈를 좀 해봤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방송을 끝을 맺으면서 이런 우리 그 동포 여러분들한테 6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6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행복해지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바라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질문에 합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첫째로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이 부류에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두 번째로 그런대로 행복하다. 또 세 번째 질문은 그냥 그냥 그렇다. 이렇게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너무너무 불행해서 나는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너무 사는 게 바빠서 나는 행복한지 불행한지 또 모르겠다 이런 그러신 분이 있는지 어쨌든 저는 여러 동포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캐테고리에 들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